예, 코스피는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반등하면서 4천선을 중심으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는 엔터주 이야기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리서치 센터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급락 전에 사실은 장이 막 갈 때 사실은 소외된 섹터가 많았잖아요. 예. 뭐 사실은 엔터만 소외된 건 아니고 반도체랑 뭐 일부만 갔었는데 어쨌든 엔터주도 상승 대열에 최근에 합류하지 못했어요. 뭐 에이펙 이후에 이런 얘기는 뒤쪽이 하고 전반적으로 엔터주가 이렇게 기대만큼 이렇게 주가 탄력이 좋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장세가 IT를 비롯해서 일부 초대형주만 일단 가는 장세고 최근에 수급이 이제 ETF 위주의 수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를 점유하고 있는 업종을 많이 좋은데 이런 엔터나 이런 좀 미들 스몰 캡들은 아무래도 이런 현재 시장 수급 상황과 주도 섹터 대비 많이 좀 소외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또 상반기에 원체 엔터가 좋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이제 올 초 대비 수익이 많이 난 엔터주를 매도하고 다른 이런 섹터로 좀 주도 섹터로 옮겨간 점이 있어서 현재 지금 기술적 조정 상태에 있고 또 생각보다 한때 이제 이제 한한령이 해제된다는 엄청난 기대가 있다가 그게 또 살짝 좀 이렇게 지연되는 느낌이 들면서 실망 매물까지 겹치면서 최근에 엔터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대형주 수급이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가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죠? 예. 최근에 뭐 바이오나 이렇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섹터 내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좋구나 이렇게 방증하면서 올라갈 흐름이 있을 텐데 엔터주들 실적은 어떻습니까? 어젠가 SM 실적 발표한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어제 SM은 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컨센서스 이상 나왔고 어제 실적 보면은 일단 SM이 3분기에 영업이익이 482억 연결 기준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60% 정도 상승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오늘 SM 주가가 엄청 실망스럽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실적이 좋았던 건 주요 아티스트의 음반이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뭐 콘서트도 확대하고 다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SM 엔터의 주요 좀 자회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드림메이커나 디어유의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좀 부정적인 뷰인데 특히 디어유 같은 경우가 올해 한 중순쯤에 이제 중국에서 디어유 버블 차이나를 텐센트와 같이 오픈을 했는데 상당히 기대감이 많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오픈하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SM도 디어유에 관련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서 연결 기준으로 편입을 했는데 막상 중국에서 오픈을 해보니 기대했던 것보다는 유료 가입자 수가 생각보다 더디게 나오는 걸로 좀 하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이 겹치면서 앞으로 이제 SM 엔터 관련된 좀 향후 실적에 대한 추정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주요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겹치면서 오늘 좀 SM 엔터가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시장 눈높이 충족 조금 좋은 정도 가지고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끌어올리기가 그죠? 모멘텀이 약한 거고요. 그럼 엔터 주요 기업들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3분기 일단 실적 무난합니다. 일단 YG 엔터도 올해 3분기 한 영업이익 한 340억 정도 340억에서 50억 정도 예상하고 이유는 일단 블랙핑크 월드 투어가 이제 본격적 반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블랙핑크 월드 투어 일단 실적이 반영되면서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JYP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약 500억 정도 전망하고 역시나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 앨범 공연 매출이 일단 반영되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한 640억 정도. 물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내년이 본 게임이지만 하반기에 그냥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멘텀 얘기를 하게 되면 한중 정상이 만나는데 이제 박진영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동석.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그죠. 사실 이 시진핑 주석하고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박진영 CEO를 이 위원장에다가 낸 것도 이런 포석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죠? 이제 문화 콘텐츠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그전에도 뭐 중국은 한한령 없다 그러는데 뭐 공연하려다가 무산되고 이랬잖아요. 요번에 시 주석의 방한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당연히 한중 관계
개선이 있다고 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이라는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단지 한중 관계 개선, 뭐 네. 증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일단 그 박진영 님이 그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중국 정부도 일단 그거를 오케이 했기 때문에 만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그렇죠. 이게 여기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베이징에서 대규모 K-팝 공연을 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떤 결과가 나은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한중 관계가 회복되고 되려면은 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중 뭐 예를 들면 뭐 문화 교류의 밤, 뭐 중국식 기준으로 중한 뭐 우호의 밤 이런 식으로 한번 베이징이나 상해 이런 중국 대표 도시에서 양국의 대표 가수들이 다 총출동해서 한번 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한령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는데 저는 아마 조만간 중국 현지에서 좋은 소식이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한령이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시진핑 주석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서 현장에서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예. 것들이 지금은 묻힌 것 같지만 뭔가 뉴스가 또 탁 물꼬가 나오기 시작하면 예. 그죠? 시장은 굉장히 반응할 수가 있어요. 기업별 이슈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하이브는 사실 그전에도 탑픽으로 주고 계신데 역시 방시혁 의장 관련된 오너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예. 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인가? 예, 그래서 일단 하이브 보면은 네. 안 좋은 게 말씀하신 그 방시혁 의장님의 그 좀 안 좋은 이런 그 법적 리스크가 네. 있고 좋은 거는 또 그 하이브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뉴진스 관련된 소송에서 하이브 측에 유리한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1심에서. 일단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전 그래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분명 이거는 주가에는 발목을 잡는 부분은 맞습니다. 좀 좋은데 좀 찬물을 끼얹는 격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중장기적으로 일단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이런 법적 이슈가 끝나면 자연스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역시나 좋은 거는 뉴진스 관련된 1심 판결이 났는데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와 뉴진스와의 관계가 전속 계약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결국 하이브에 유리한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뉴진스가 뭐 그렇다고 전처럼 활동하고 막 이렇게 하긴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단 이제 뉴진스 멤버 전원이랑 합의만 되면은 물론 이제 하이브 내부 직원들의 그런 뭐 아픔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뭐 얼마든지 저는 하이브는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뉴진스 멤버들과 그러니까 어도어 하이브 측과만 이렇게 잘 협상이 되면은 뭐 생각보다 멀지 않은 시기에 뉴진스도 다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이브에게는 그렇죠. 매우 큰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뉴진스는 좀 아쉽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걸그룹 팬은 아닙니다만 젊은 친구들 열심히 그죠. 막 뛰려고 했는데 이 어떤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서 이 사실은 이게 꿈이 좌절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팀 역량도 있고 그죠. 그게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들에게도 좋고 기업에게도 좋겠습니다. 네. 방시혁 의장 거는 사실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 상장 전에 이렇게 우시아우시아 해갖고 열불나는 일이지만 이걸 사실 지나고 나서 지금 뭔가 처벌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기에는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죠. 결국 이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엔터지를 보면 이제 남아있는 하반기 이슈는 뭐예요? 이제 말씀하신 한한령 해제감, 중국에서의 어떤 대규모 공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글로벌 투어. 네, 투어 일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한령 해제나 중국 현지 공연 솔직히 저희가 뭐 언제 될 거라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올해 12월일 수도 있고 내년 초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투어는 역시나 엔터사들이 주로 12월 연말을 앞두고 11월 말 12월 초에 기존 가수들이 대규모 컴백, 신인 데뷔 다 이런 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치를 좋아서 이제 SM은 뭐 NCT나 에스파의 뭐 개별 투어 있고요. 그다음에 YG 엔터는 역시 지금 하고 있는 블랙핑크 글로벌 공연 계속 지속될 거고 그리고 JYP도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가 뭐 유럽이나 일본 현지 등에서 계속 활동하고 베이비몬스터도 글로벌 활동에 이렇게 그 더욱더 증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세븐틴이나 르세라핌 이런 그 아티스트들이 계속 글로벌 활동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엔터사들은 이제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에 해가지고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앨범
출시 및 공연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주요 엔터 4사들이 모두 이제 연말이 이제 소위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해외 글로벌 투어 일정을 가지고 있고, 저거 하나만 여쭤보죠. 사실은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글로벌 아이돌을 육성하기 위해 그 전에 프로젝트를 막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실은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캐치아이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좀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글로벌 모멘텀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네. 로컬라이제이션이라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가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해외 현지 국적을 가진 그 가수들을 육성해서 해외 현지에서 데뷔시키는 건데 맨 처음 잘 된 게 이제 JYP의 그 니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거 잘 됐는데 그거 말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가 캐치아이가 북미 본토에서 미국에서 맞아요. 데뷔를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하이브가 물론 기존에 뭐 BTS, 세븐틴 르세라핌 뭐 이런 엔하이픈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해외 현지에서 캐치아이 특히 그 팝의 본고장이 미국에서 이게 북미 시장의 성공함을 보고서 이제 하이브가 말 그대로 한국 말고도 이 팝의 본고장이 미국 시장에서도 자체 현지 아이돌을 이제 육성하는 게 성공을 했구나. 그러면서 좀 하이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캐치아이의 성공을 토대로 뭐 중남미, 동남아, 앞으로 뭐 일본 이렇던 해외에서 현지 아이돌을 데뷔시킴으로써 제가 보기엔 하이브의 이런 아티스트 다양함이 경쟁력이 더욱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내년 엔터주 키워드 가운데 하나를 완전체라고 꼽으셨다는데 완전체는 주로 뭐 BTS의 완전체 컴백이 중심인가요? 그래서 당연히 일단 가장 큰 중심은 BTS입니다. 네. 내년 한 1분기 말 정도로 컴백 시기 예상되고 있고 정확한 공연 횟수는 아직 공식 발표 안 했지만 최소한 월드 투어를 65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최소한 돔 규모 4만 5천에서 우리가 스타디움 뭐 7만, 8만, 9만, 10만 명 가까이 한 회당요. 그래서 아마 역사의 길이 남을 대규모 컴백이 될 거고 하이브에 있어서도 아마 엄청난 실적 개선의 주 요인이 될 거고 또한 이제 빅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빅뱅도 이제 데뷔 20주년 맞이해서 물론 이제 완전체긴 한데 솔직히 정확히는 3명으로 컴백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지금 이제 블랙핑크가 올해 하반기 컴백했지만 이제 BTS, 빅뱅 컴백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K-팝이 내년 특히 상반기에는 엄청난 컴백 모멘텀에 한 번 더 요동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존 월드 IP의 영향력이 확실히 큰 것 같아요. 그죠? 뭐 신인 그룹들이 많이 나타나겠습니다만 기존에 말씀하신 그런 그룹들을 막 뛰어넘는 데는 사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죠? 워낙 뭐 BTS나 블랙핑크나 이런 데 워낙 그 인지도가 굉장히 강한가 봐요. 그죠? 일단 기본 팬덤이 원체 견고하고 그 기존 팬덤이 이제 10대였다가 20대, 30대가 돼서도 여전히 그 아티스트들이 앨범을 내면 앨범도 사고 음원도 듣고 공연도 가고 굿즈도 구매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이 팬층의 두꺼움 그리고 소비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센터장님과 우리가 이제 엔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 BTS 멤버들이 이제 군 제대할 때 얘기하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군 제대하고 이제 군대물 빠지고 나면 그죠? 그때 비하면 하이브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 지금 30만 원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미 사실 그때부터 주가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엔터주 탑픽은 오늘은 뭡니까? 당연히 뭐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하이브입니다. 일단 뭐 하반기 계속 다른 아티스트들이 꾸준히 활동하는데 일단 내년 1분기 말 정도에 BTS 컴백하면은 BTS 컴백만으로 뭐 음반, 음원, 뭐 그리고 공연, 굿즈 그리고 위버스 유료 가입자 하면 최소한 매출 기준으로 1조 원 이상의 그런 그 매출 기여도 영업이익도 최소한 2천억 정도가 애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하이브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거기다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뉴진스와 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시 또 하이브 그 이름하에 뉴진스를 다시 또 컴백하는 모습 볼 수 있고 거기다 또 마지막에 캐치와이 같이 해외 현지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BTS의 뭐 다른 아티스트들의 또 해외 현지 아이돌 IP까지 이렇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가 내년도에 특히나 좋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만약 중국마저 뚫린다면 솔직히 오늘과 같이 이렇게 주요 엔터주들 조정받을 때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 당장은 IT나 시가총액 초상위주들이 시장에서 좋은데
이럴 때 한번 이렇게 내년 상반기 바라보시고 엔터주 한번 더 깊게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분만. 그럼 하이브 대표적으로 이제 엔터주 탑픽을 하이브로 주셨다면 지금 줄 수 있는 밸류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잣대를 좀 적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제 목표 주가는 45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룸이 한 30% 이상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올해 말 특히 내년 초가 돼서 BTS 컴백 정확한 일정 이런 게 나오고 말씀드린 혹시나 뉴진스가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뉴진스 실적까지 더 예상이 되고 해외 성공한다면 45만 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 5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저는 하여튼 하이브 일단 좋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엔터주 이야기했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센터장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